자, 이번에는 지상권의 지류에 관한 판례를 집중적으로 보시겠습니다. 일반적인 지상권은 지류 요소가 아니라고 했죠. 그런데 지상권자와 땅 주인 간에 지류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. 그 경우는 지류 연체에 대해서 분쟁이 많고 이해가 가는 판례도 많이 있습니다. 자, 몇 가지를 보시도록 합니다. 지류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는요, 새 땅 주인에 대한 연체 기간 2년 이상이 된다는 거, 바로 이어서 그림을 해놨습니다만은 지류 연체가 있고 중간에 땅 주인이 바뀐 경우는 새 땅 주인이 받지 못한 금액이 2년분 이상일 때만 토지 양수에는 소멸종할 수 있다, 그런 뜻이 되겠고요. 바로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. 이때 연체는요, 2년 이상 연체는 연속될 필요 없고 그냥 통산 합사이면 된다는 거. 첫 번째 판례와 비슷한 판례가 두 번째 판례인데, 지상권이 설정되고 중간에 판결이 들어 있습니다. 근데 판결 확정 전후 걸쳐 2년이라 하더라도 소멸종할 수 있다. 두 번째 판례는 땅 주인이 바뀌지 않은 경우죠. 이 첫 번째 판례는 중간에 토지 소유자가 바뀐 경우고, 여기는 바뀌지 않은 경우랑 결론이 전혀 다르죠.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세 번째 판례는 지류 연체가 2년 이상이 있다면 소멸종할 수 있는데요. 그것은 약정된 지류가 있는 경우이지 아예 지류가 처음부터 없었다, 밀당한다고 하죠. 더 달라, 못 주겠다, 싸우다가 2년이 지났다, 그 경우는 소멸종할 수 없다는 거죠. 결정된 지류가 2년 이상 연체된 경우는 소멸종할 수 있지만, 그러나 지류가 결정되지 않아서 밀고 당기기 하다가 2년이 지났다, 그 경우는 소멸종할 수 있어 없어요? 없다, 그런 얘기 되겠고요. 자, 그림 보시겠습니다. 자, 제가 토지 소유권 양도와 관련된 지류 연체를 그림을 그려놨습니다. 갑의 토지에 의리 지상권을 설정받고 사용하다가 지류를 2년 안 냈습니다. 이렇게 2년. 근데 중간에 병에게 땅이 팔렸다는 얘기죠. 갑이라는 사람의 땅이 병에게 팔렸는데요. 그러나 지상권자가 합산은 2년 동안 지류 안 냈지만 현재 소유자 병 입장에서는 자기가 받지 못한 금액이 1년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을에 대해서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? 없다, 그런 얘기 되겠네요. 그렇죠? 그러니까 병 입장에서는 자기가 받지 못한 금액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을에 대해서 소멸 청구할 수 없다. 물론 이 경우에 땅 주인이 계속해서 갑이라면 소멸 청구할 수 있겠죠. 그러나 이렇게 갑이 못 받은 금액이 1년, 병이 받지 못한 금액이 1년이라면 병 입장에서는 지상권자의 2년 이상 지류 연체를 이유로 하여 소멸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? 없다, 그런 얘기 되겠고요. 자, 판결 확정 전후 판례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. 지상권이 성립되고 지류 액수가 판결로 정해진 경우는 이 두 번째 판례는 중간에 주인이 바뀌지 않은 경우죠. 그래서 이 경우는 판결 앞뒤에 걸쳐서 2년 이상 연체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소멸 청구할 수 있거든요. 아까와 다르죠?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림을 또 제가 그려놨습니다. 보이죠? 판결 확정과 지류 연체. 갑의 토지를 을이 지상으로 설정받았습니다. 지상권자. 근데 이 친구가 2년 동안 지류 안 냈어. 근데 이제 소송이 걸려가지고 판결 확정 전 1년, 확정 1년, 합산 2년이다. 주인 같죠? 그럼 갑은 이 경우에 을에 대해서 2년 이상 연체를 이유로 하여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야 있다. 아까 뭐가 다르죠? 아까는 땅 주인이 바뀐 경우고 이 경우는 주인이 같습니다.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는 판결 확정 전 1년, 확정 1년, 합산 2년이기 때문에 을에 대해서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야 있다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당연해 보이지만 시험장에서는요, 뭐 확정 전후 그래서 헷갈려. 그래서 중간에 땅 주인이 바뀐 경우는 새로운 땅 주인이 받지 못한 금액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소멸 청구할 수 있고, 판결 확정 전에 2년의 지류 연체가 된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갑은 을에 대해서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? 있다. 아주 중요한 판례고요. 시험에 잘 나옵니다. 자, 지상권 소멸 뭐 간단하죠. 지상권 소멸했으니까 지상물을 수거할 수 있고 지상물을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. 특히 지상권 설정자, 토지 소유자도 지상물에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땅 주인도. 이 경우에 지상권자는 정당 이유 없이는 거절을 못하죠. 일반적으로 지상권자 매수 청구는 언제 인정된다고 했죠? 지상권자는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끝나고 지상물이 현존한 때는 지상권의 갱신을 청구하고 거절당한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. 그러면 청구 당시의 날짜로 즉각 매매가 된다고 했어요.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자, 즉 토지 소유자도 지상물에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지상권자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다. 꼭 알아두시기 바라요. 헷갈려 잘못하면. 그래서 지상권 설정자도 매수 청구권, 지상권자도 있고, 그런데 지상권자에게는 지상권 물건으로서 등기한 권리 따라서 피해비는 청구할 수 없고 뭐만 청구할 수 있다고? 이익비만. 이 점에서 전세와 동일합니다. 다음 시간에는
좀 어려운 법정 지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